아이들의 행동 중에 단순한 버릇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틱장애인데요. 이런 틱장애 증상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윤 원장입니다. 네, 틱장애. 요즘 많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틱장애 증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창 성장 발달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뭔가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특정한 소리를 내는 행위가 불규칙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을 자주 깜빡거려서 안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코를 킁킁거려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 목, 기관지 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자주 나서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를 들썩거리고 목을 까딱거리고 움직이는 경우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장애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다 보니 틱장애를 소위 소아화병이라 부르기도 하십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틱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되지만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틱은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체질적으로 타고난 우리 두뇌의 과잉 흥분성, 그러니까 뇌기능의 불균형과 두뇌의 전체적인 면역력의 약화, 그리고 대뇌의 신경기능학적인 원인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늦은 수면이나 심한 스트레스, 전자기기의 과다한 사용이나 신체 질환 등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틱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틱 증상이 있을 때 더욱 심하게 만드는 악화 요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틱장애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는 사회 환경과 교육열, 그리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안감,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사회학적인 그리고 심리적 환경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아신경성 질환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틱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극 체계와 영양 공급 체계가 필요로 합니다. 자극과 영양이 부족하면 뇌가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뇌가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가 되는 이유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 패턴,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 환경 독소, 출산 전 산모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틱장애를 비롯한 우리 소아신경학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틱장애는 증상과 형태로 볼 때 크게 몸의 근육과 이상 운동으로 나타나는 근육틱, 그리고 소리의 이상 발생으로 나타나는 음성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육틱은 눈 깜빡거림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면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후에 심해지게 되면 눈치 켜뜨기, 눈동자 돌리기, 눈, 코, 얼굴에 실룩거림 등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어깨, 팔다리의 들썩거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틱은 등 헛기침하는 소리로 나타나서 고양이 울음소리, 돌고래 소리와 같은 고음 소리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과 형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근육틱, 음성틱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제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틱과 음성틱이 함께 또는 번갈아서 나타나는 복합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틱 장애는 스스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악화되어서 성인틱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성화되었을 때는 틱 자체의 증상 악화, 합병증, 뚜렛 증후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근육틱이 나타났을 때 빠른 대응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강박증, 불안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학업,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 치료와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틱장애는 기본적으로 한방적으로 치료할 때 마음의 불안, 두뇌의 흥분성, 그리고 두뇌의 과도한 압력을 조절해주는 복신, 조구등이라는 한약재로 두뇌의 혈액순환, 두뇌의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지, 석창포, 천마 등의 한약재로 뇌기 등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육틱이 있을 경우에는 작약, 모가 등의 근육의 과긴장을 해결해주는 한약재로 근육틱을 치료하고 음성틱과 함께 비염과 같은 폐기관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화, 후박, 소엽 등의 호흡기 면역력을 도와주는 한약재로 음성틱을 같이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의 긴장과 통증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한의사의 손을 이용한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으로 두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